안녕하세요. 주식변호사입니다. 주님들과 일통제약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월요일장에 이제 비만 치료제 관련주들이 동시다발적으로 급등을 한 반면에 반대로 이제 일통제약만 조정을 좀 보여줘서 주주분들이 약간 좀 아쉬움은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일통제약이 이제 탑라인 발표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이 탑라인 결과가 어떻게 나올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주주분들과 구체적으로 좀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 텐데, 결론만 말씀을 드리면 주인공은 나중에 나옵니다. 저는 일동제약이 그 주인공이다라고 강조를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왜 그러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월요일날 아쉬워할 필요 없습니다. 오히려 정말 주가는 이게 이제 결과가 너무 좋다 보니까 중간 결과 자체가 좋으니까는 일동제약 저는 변함없다 이렇게 좀 강조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일단은 먼저 보시면은 우리가 이제 중간 데이터를 일전에 발표한 거 있잖아요. 그거를 좀 우리가 추적을 해봐야 된다고 봐요. 왜냐면은 지금 일동제약의 비만 치료제가 아시다시피 경구용이고, 지금 경구용이라는 것은 이게 굉장히 강력한 무기죠. 일단은 노보노디스크나 뭐 실질적으로 로슈, 화이자, 경구용을 앞세우면은 비만 시장의 점유율을 그냥 확보할 수 있습니다. 그게 후발주자라고 할지더라도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봤을 때 강력한 무기는 맞는데, 일단 우리는 짚어야 될 게 중간 데이터다. 중간 데이터에 어느 정도 탑라인에 대한 답지가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일단은 지금 일동제약의 이 비만 치료제 경구용 36명의 환자가 임상 대상이었습니다. 36명의 환자로 임상을 했고, BMI 27 이상, BMI 27이라는 것은 거의 뭐 90kg, 80kg, 거의 90kg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이러한 성인들 대상으로 무려 4주간 테스트했는데, 의미 있는 게 뭐냐면은 36명이랑 4주간에서 우리가 포커스를 좀 맞춰야 됩니다. 지금 요 부분, 이 데이터 중간 결과 나온 거는, 이거는 지금 일라일릴리의 오포글리프론과 굉장히 지금 유사함과 동시에 이거를 오히려 약간 더 능가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데이터로 봤을 때는 정말 좋아요. 그러면 우리가 탑라인 결과를 통해서 봐야 될 게, 이제 200mg도 발표를 할 건데, 이게 이제 고용량이 될 건데요. 이게 과연 평균 체중 감소율을 얼마나 낮췄느냐, 이것도 중요한데 우리가 본질적으로 봐야 될 건 따로 있습니다. 여러분, 뭐냐면은 부작용이에요. 지금 일동제약이 부작용이 있냐 없느냐가 가장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면은 지금 이 체중 감소 데이터도 그냥 알아서 따라오는 겁니다. 우리가 요것만 포커스를 맞추면은 곧 탑라인 이제 발표를 하니까는 우리가 미리 대응할 수가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거든요. 지금 우리가 포커스를 맞춰야 될 36명이라는 것은, 일단은 36명의 4주간 경구 투여를 한 이후에도 간독성 지표, 이게 이제 이 비만 치료제에서 가장 많이 발생이 됨과 동시에 치명적인 부작용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4주 동안 관찰이 되지 않았다라는 게 상징적인 의미가 있거든요. 압도적인 차별점인데, 왜 그러냐면은 이제 화이자 아시죠? 화이자가 월요일 날에 메세라 이제 인수하려고 하는 그 의도가 있습니다. 예, 그 뒷 배경이 있는데, 그게 이제 화이자가 두 가지 약물을 이제 사왔단 말이에요. 돈 주고. 그것도 이제 적지 않은 돈입니다. 즉, 자기네들이 똥인지 된장인지를 이제 먹어보고 내가 알아서 하겠다라고 해서 고집을 부리고 아집을 부리면서 했어요. 근데 그 결과가 아주 참혹했습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나왔냐면은, 한 건의 무증상 간손상 가능성, 요것만으로 요게 나왔다라고 해서 화이자가 개발을 종료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게 무증상이에요. 무증상, 여러분. 무증상. 이 간손상이 무증상으로도 발생이 되는데, 이게 단 한 건만 나오더라도 무증상인데 바로 개발을 종료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일동제약을 봤을 때 과연 화이자와 같은 이러한 지금 데이터가 나오는지, 부작용을 중점적으로 봐야 될 이유가 여기 있거든요. 결국 화이자가 종료했으니까. 지금 우리가 이제 사주에 대해서 왜 포커스를 맞춰야 되냐면은 이 부분입니다. 4주 미만이라는 것은 뭘 의미하냐면은 초급성 간독성 여부가 확인 가능한 기간이에요. 4주 미만이라는 기간은. 근데 실질적으로 4주 이상의 기간이 되면은 아급성이라고 하죠. 약물 유도 간염. 즉, 요거를 확인할 수 있는 기간이 성립이 되고요. 그리고 4주 이상의 기간.
그러니까 4주 이상 이후에도 여러분들 4주 이상 이후에도 아무 그러한 뭐 부작용이 없었다라고 하면은 결국 가장 흔한 초기 간독성 리스크가 없음을 보여주는 임상적 벤치마크를 충족시키는 의도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봤을 때 일동제약 같은 경우에는 4주간 테스트를 했다라는 게 뭡니까? 4주간 테스트를 했다라는 것은 결국 1차적으로 초급성 간독성 이거 확인을 했다라는 반증이고, 두 번째로는 결국 4주 이상을 좀 보기도 하니까는 아급성에 대해서 확인 가능한 기간을 거쳤다라는 것을 의미를 하는 거고, 결국 그 이상임에도 그 이상이죠. 그 이상에도 지금 문제가 없이 탑라인 결과 발표를 준비를 지금 하고 있다라는 것은, 이제 탑라인을 발표를 한다라는 것은 결국 이 부작용에 대한 검증은 다 끝났다라고 우리가 해석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4주라는 시간이 적지가 않아요. 그리고 그 반면에 36명이라는 환자 숫자도 절대 적은 숫자가 아닙니다. 왜냐면은 통계적으로요, 중독성 발현 빈도가 1에서 3% 수준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일동제약 36명 기준의 유병률이 2.7%로 나옵니다. 36명이니까는. 그러면은 36명 기준으로 한 건이라도 이 기간 내에 발생했어야 됐어요. 그리고 발생이 됐으면은 임상 종료가 그냥 아예 그냥 탑라인 발표하기 전에, 그 전에 중간 데이터 이후에 종료가 됐었어야 됐어요. 임상이. 근데 실제로는 어떻게 됐습니까? 0건이잖아요. 제로잖아요. 제로. 이거는요, 여러분들 아셔야 될 게 우연이 아닌 대규모 임상 정당화 가능성을 시사하고 결국 기술 수출을 의미하는 겁니다. 지금 아시다시피 일동제약이 지금 어디 쪽이랑 조인하려고 하고 있습니까? 노보노디스크 아니면 로슈거든요. 그러니까 아쉬운 거는 그네들이에요. 일동제약이 아쉬운 게 없어요. 이번 탑라인을 통해서 부작용에 대한 부분만 담보하고 있다라고 하면은 이거 아쉬운 쪽이 그쪽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4주라는 게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필터링 기간이에요. 검증 기간. 이 검증 기간 동안에 이상이 없다라고 하면은 이거는 장기 투약 임상진 정당화할 수 있으니까 뭐예요? 이거 기술 수출 가능하다라는 반증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여의도 증권가에서도 뭐라고 언급을 했습니까? 모두 간독성이 확인이 돼서 중단한 사례가 있지만 실질적으로 일동제약은 없다. 증권가에서도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기술 수출이 이제 얼마에 되느냐, 탑라인 이후에 이제 우리가 그걸 고민해야죠. 왜 부작용이 중간 데이터 발표 당시에도 없었다라는 것은 이거는 라이선스 아웃에 대한 시금석을 단단히 다져놨다라는 반증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일동제약의 뭐 적정 시가총액 이게 sum of part SOTP 방식으로 우리가 이제 적용을 한다라고 하면은 이게 관건이긴 해요. GLP-1 이 경구용 신약 기술 가치가 이게 2조가 될 것이냐, 아니면 2.5조가 될 것이냐, 아니면 3조가 될 것이냐. 요게 관건이긴 합니다. 이게 근데 확실한 무기는 맞긴 맞아요. 이 노보노디스크나 뭐 다른 지금 글로벌 빅파마들도 경구용만 있으면 그냥 비만 시장 일단은 30% 먹고 들어가는 거예요. 점유율. 그러니까 이게 가치로는 1.5조 이상이죠. 무조건. 2조 최소 2조는 돼야죠. 근데 보수적으로 그냥 1에서 1.5조 된다라고 하면은 이제 뭐 요러한 지금 파이프라인 합쳐가지고 얘의 시총은 그냥 1.5조에서 2.5조 보수적으로 1.5조에서 2.5조 사이인 2.0조도 2조도 성립이 가능하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봤을 때 일동제 일단 저평가는 맞아요. 여러분. 저평가는 맞고, 다만 여기에서 주주분들이 주가가 조정이 나왔다라고 해서 좀 약간 아쉽고 내가 이제 종목을 잘못 선택했나 요렇게 이제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여러분들만 그런 게 아니라 뭐 저도 그런 적 있었습니다, 솔직히. 근데 제약바이오라는 게 우리가 이제 주가에만 이제 차트에만 집중을 하는 것보다는 이제 요런 데이터에 우리가 좀 더 비중 있게 맞춰가지고 본다라고 하면은 여러분들도 충분히 D&D 파마텍과도 같은 수익 올리실 수가 있거든요. 근데 저는 봤을 때 D&D 파마텍과 비교를 하더라도 일등제 꿀릴 게 없어요. 시가총액만 보더라도 여러분들 뭐 펩트론 시총, 그리고 또 어딥니까? 뭐 다른 뭐 D&D 파마텍뿐만 아니라 다른 기업 시총, 비만치료 3천당 제약도 보세요. 시가총액이 6조잖아요. 주인공은 마지막에 나와.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절대 흔들리지 마시고 지금 구간은 누구의 엉덩이가 무겁냐. 이미 중간 데이터를 통해서 탑라인의 결과가
여기에 대한 답치가 나왔다. 이렇게 저는 좀 강조의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누구의 엉덩이가 무거우냐 결국 이 싸움이다라고 강조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제 일동제약 분석 도와드렸는데 다만 이게 있었으면 좋겠죠. 뭐냐면은 A라는 뭐 방향이 나오면은 우리가 또 뭐 어떻게 해야 될지 그렇죠. 대책은 있는 게 좋잖아요. A라는 상황이 왔으면 어떻게 그리고 B라는 상황이 오면 어떻게 여기에서 우리는 이러한 리스크 자체도 좀 관리를 해야 되는데요. 제가 직접 진행하고 있는 50만 원의 기적이라는 사례를 통해서 얘기를 드려보겠습니다. 50만 원의 기적 9월 22일 월요일 이제는 10일차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수익 금액은 85,000원, 10일차의 총 누적 수익 금액은 50만 원에서 시작해 100% 수익인 2배가 넘는 112만 원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50만 원으로 시작을 했다 보니까는 별거 아니네 또는 괜찮네라고 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보시면은 평균 수익률은 10% 내외를 목적으로 하고 있는데요. 수익이 더 나면은 대략 한 이 정도가 더 나고요. 다만 100% 적중률은 아니라서 손실이 날 경우 최소한의 손실로 이런 식으로 이렇게 잡초를 뽑아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9월 8일부터 시작한 50만 원의 기적은 1일 차이는 종목이 없어서 빈손으로 마감을 했지만 오늘을 기점으로 이제 10일차에 접어들고 있는데요. 50만 원으로 시작했는데 10일차에 112만 원이면 괜찮은 거죠. 그래서 저번 주 금요일까지 한 종목의 투자 금액을 50만 원으로 설정을 하였지만 오늘부터는 한 종목 100만 원 진입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1차 때도 똑같이 11차에 한 종목 투자 금액 50만 원에서 누적 수익 금액이 100만 원으로 바뀌었을 때 2,300만 원으로 마감을 했고요. 이번 2기 때도 1차와 동일하게 진행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리스크 관리가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는지 한번 보여드리자면 9월 22일 월요일 50만 원의 기적 11차로 삼성전자와 로보티즈라는 종목을 문자와 텔레그램 전략방을 통해서 남겨드렸는데요. 이 50만 원의 기적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문자나라와 같은 웹발신으로 남겨드리고 있는데요. 삼성전자를 오전 10시 18분 정도에 정리를 하고 바로 로보티즈를 이렇게 좀 남겨드렸는데요. 공략의 근거가 필요가 없었던 종목이었죠. 금요일날 로봇주의 대장이었고 돈은 들어왔는데 추가 상승을 화끈하게 보여주지도 않았었고요. 그래서 14만 2천 원 진입가 제가 문자로 설정을 해드린 다음에 매도가 14만 8천 원부터 자율 매도를 남겨드려서 실질적으로 매수가 대비 4% 수익 실현을 했는데 로보티즈의 공략 근거는 1분봉에서 이런 식으로 거래량이 갑자기 수반되는 상승을 먼저 관찰을 하고요. 그 이후에 조정이 이런 식으로 나왔을 때 눌림목 구간을 공략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후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도 아니고 실제로 제가 추천 이후부터 추천 과정 내용까지 여러분들께 문자와 텔레그램 전략방을 통해서 오픈을 해드리고 있는데요. 이 50만 원의 기적은 무료이고요. 현재 2기를 진행 중에 있고 앞으로 3기 그리고 4기 계속해서 진행을 할 예정인데요. 저는 이 50만 원의 기적의 원칙이 있습니다. 뭐냐면 당일 매수와 당일 매도 원칙으로 하고 있는데요. 신청이 많아 대기를 하셔야 될 수도 있는데 대기를 하실 동안 실시간 텔레그램 전략방에서 50만 원의 기적 못지않은 수익 꾸준히 챙겨 가시면 되는데요. 이분도 소통방에서 8월 20일 한 달 동안 수익률은 43%에 누적 수익 금액은 470만 원이죠. 이런 식으로 꾸준히 챙겨 가시다가 순서가 되시면 50만 원의 기적에 참여해 주시면 되는데요. 궁극적으로 50만 원의 기적은 100일차까지 진행이 되는데요. 이렇게 투자원금 50만 원을 기준으로 100일 하루 수익률 7%를 적용시키면은 100일 후에는 50만 원이라는 원금이 하루 7% 수익을 기준으로 했을 때 이렇게 4억 3천만 원으로 잡히게 되는데요. 이는 주식에 있어서 복리를 가중을 시킨 이유입니다. 물론 리스크 관리하면서 실질적인 손실은 발생은 하겠지만은 이렇게 제가 손실 발생도 아주 최소한으로 이렇게 잡아드리도록 할 텐데요. 그래서 나도 50만 원의 기적 참가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구독 한 번만 눌러주시고 상단에 보이시는 제 개인 번호로 기적이라고 문자 한 통만 남겨주시면 되는데요. 내가 문자 보내기가 좀 번거롭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영상 하단에 더보기 창에 이렇게 간편 문자 보내기를 제가 좀 링크로 남겨드렸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딱 터치를 하시면은요, 굳이 제 번호를 입력하지 않으셔도 편하게 바로 문자를 보내실 수 있으시니까요. 기적 또는 텔레라고 문자 한 통만 간단하게 남겨주시면은 확인 후에 50만 원의 기적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몸이 항암제 공장이 되는 시대, 그 기술이 지금 조용히 현실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암치료 정말 힘든 싸움이었어요. 독하든 약하든 결국 몸을 갉아먹는 치료법이 전부였죠. 그런데 이제는 몸 속에서 직접 항암제를 만들어 스스로 암을 사냥하는 면역세포를 1시간 만에 생성하는 기술이 등장을 했습니다. 이건 마치 공상과학의 SF가 아닙니다. 실제 전임상 결과가 확인된 mRNA 기반의 인바디 카티 치료제, 그리고 이 꿈은 이미 FDA가 가능성에 이렇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자, 이제 남은 건 단 하나. 누가 이걸 현실로 가져오느냐입니다. 그리고 여기 말도 없이 조용히 양자신약의 알고리즘을 완성한 국내 유일의 기업이 있습니다. IBM의 양자 컴퓨터 플랫폼에 이름을 올렸고 그 콧대 높다고 소문이 자자하던 국책은행인 산업은행마저도 콧대가 꺾이면서 이렇게 투자를 집행을 했으며, 미국도 주목한 양자 우위 실현에 있어가지고 세계 단 10개 기업 중 하나로 지금 평가를 받고 있는 상황이며, 국내 유일의 IBM 키지트 공식 양자 알고리즘에 등재가 된 기업입니다. 그래서 글로벌 10개국만 통과한 기술 심사 클리어, 이 핵심 기술을 신약 설계라는 생명과학의 심장부에 투입을 하고 있습니다. 이 해당 기업의 글로벌 양자 신약 알고리즘 등재는요, IBM 키스킷에 등록이 되어 있고, 이 키스킷이라는 것은 전 세계 양자 컴퓨팅 사용자들이 널리 사용하는 개발 플랫폼으로 IBM 양자 컴퓨터에 직접 연결되어 신약 개발 알고리즘을 테스트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는데요. 일단 이러한 등재는 양자 선도 기업인 이스라엘 퀘드마와 어깨를 나란히 했다라는 의미를 가질 뿐만 아니라 여의도 증권가에서도 IBM 키스킷 등재는 우리나라 업체 중 양자 신약 우위를 달성하는 데 있어서 가장 근접해 있는 업체다라고 평가한 상황입니다. 또한 이 해당 기업의 대표님은 인터뷰를 통해서 2달 안에 양자 결과를 발표하겠다라고 해서 IBM 외에도 미국의 아이온큐와 리게팅 컴퓨팅 플랫폼에 등재될 가능성까지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해당 기업은 제약의 판을 바꾸는 조용한 변수 양자 알고리즘으로 이 암을 겨냥하며 mRNA로 면역세포를 재설계하여 AI와 나노 기술을 결합해 병원이 아닌 몸속에서 치료가 시작이 되는 시스템, 이 모든 것을 소프트웨어 단 하나로 구현을 하고 있습니다. 당신이 모르는 사이 이 IBM 키스킷은 그들의 기술을 받아들였고 산업은행과 글로벌 10개국만 통과 가능한 이 기술 심사까지 깔끔하게 지금 클리어를 받았죠. 우리는 늘 미래가 당연해진 뒤에야 그것의 시작을 후회하죠. 마치 원전이나 조선처럼요. 두산 에너빌리티나 하나오션 그리고 알테오젠 펩트론도 모두 누군가가 처음 봤을 때는 그저 조용한 회사에 불과했습니다. 아니, 거들떠도 보지 않았죠. 반대로 주가가 급등하니까 거들떠 본 거죠. 하지만 지금 여러분 앞에는 그보다 더 큰 가능성과 더 깊은 기술을 품은 기업이 조용히 눈앞에 있고요. 실제로 차트를 좀 보시면은 직전 고점 49,500원 대비 현재 주가는 반토막 이상 나 있지만 영업이익은 이렇게 좀 보시다시피 꾸준한 지금 흑자를 기록을 하고 있으며, 영업이익률은 20%, 유보율은 자본금 대비 3,179%로 최근 이더리움을 비롯해 비트코인 매입까지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제약바이오 주식주에서 이례적인 영업이익률을 기록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저 싼 바이오 주식이 아니라 가장 비싼 시장에 가장 싸게 진입할 기회가 지금 이 차트와 재무에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아이온큐 CEO가 경고했습니다. 양자 컴퓨팅의 시대 이제 몇 분기 안에 도래한다. 단순한 전망이 아닙니다.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IBM, 아마존 그리고 엔비디아까지 직접 돈과 기술을 집어넣은 바로 그 영역, 양자 신약. 이 기업이 실패하면 과학이 늦는 것이고
성공하면 3개가 따라올 기술이 됩니다. 침이 마르도록 칭찬해주고 싶은 이 주식, 더 이상 길게 설명할 시간조차 부족합니다. 엄연한 사실은 주가는 미래 가치의 반영이거든요. 하지만 이 회사는 최고의 초고속 성장주임에도 불구하고 공시나 뉴스 등 언론에 이러한 지금 노출 자체를 자제하고 있으며 사업 보고서상에 중요한 계약만을 남기고 있어 현재까지 파악된 이런 사실들이 부각이 될 경우 오히려 더 쉽게 예상보다 날아갈 것으로 전망이 되는 주식입니다. 그래서 상단에 보이시는 제 개인 번호로 꿈이라고 간단하게 문자 한 통만 남겨주시면 이 해당 기업의 이름이 무엇이고 정확히 양자신약 알고리즘의 성과는 또 어떻게 나왔는지, 그러면 이 성과로 개발할 수 있는 신약 후보 물질들이 2중 항체를 넘어서 3중 항체, 4중 항체, 심지어 5중 항체까지 어떻게 뻗어나가든지, 또한 외국계와 기관계에서는 어떻게 평가를 하고 있는지, 이러한 부분을 보고서 자료로 압축하여 공유해 드릴 테니까 꼭 한번 확인하시고요. 100% 무료이기 때문에 부담 없이 확인하셔서 시가총액이 유보율보다 낮은 이 기업. 다만 현재 걱정되는 것은 너무나 이 독과점으로 형성이 되고 있는 행복한 비명뿐이며 작은 재료에도 예민하게 급등으로 반응하는 중소형주이기 때문에 철철 넘치는 이 급등의 에너지를 꼭 한번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